정희야, 미안한데 또 기저귀 갈아줘야 해. 새벽 3시 47분, 김정희는 잠든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 재호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손목 시계의 야광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겨우 2시간 잔 것 같았습니다. 응, 알았어요.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58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재호가 누운 침대로 다가갔어요. 발목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탓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참으려고 했는데 재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짜증이 올라왔어요. 참으려고? 그럼 나는 언제 참지 않고 살아볼까? 정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갈아드릴게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35년간 연습해온 미소였습니다. 기저귀와 물티슈를 가져와 재호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려 눕혔어요. 냄새가 코를 찔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정희의 머릿속에서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2년. 정희의 잠은 3시간씩 끊어졌습니다. 재호가 부르면 일어나야 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여보, 고마워. 재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손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뭘요? 당연한 거죠. 정희는 재호의 손을 살짝 놓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 싶었어요. 정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새벽 4시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재호의 아침 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뇌혈관 약까지 총 7개였어요. 하나씩 약통에서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색깔별로 정리했어요. 하얀색 3개, 노란색 2개, 분홍색 2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루가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아직 깜깜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설탕 없이 쓴 커피였어요. 요즘 집에서는 설탕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재호의 의료비가 월 80만 원이었어요. 정희가 요양보호사로 벌어오는 돈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적금도 작년에 다 깠습니다. 정희야, 거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너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재호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나는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재호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여위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2년 동안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볼이 쑥 들어갔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이런 몸이 되어서.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의 목이 메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하기도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프다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정희는 재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빨리 나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신이 나쁜 여자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7시 정희는 재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였어요. 재호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죽만 끓였어요. 쌀죽, 전복죽, 닭
떡죽을 번갈아 가며 맛있겠다. 재호가 숟가락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다가가 도와주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먹여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재호가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죽이 흘렸습니다. 정희는 속이 터졌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밥을 다 먹을까요?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정희는 재호의 숟가락을 가져와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재호가 씹는 동안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7시 40분이었어요. 정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희의 말과 달리 마음은 조급했어요. 지각하면 일당에서 빠졌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일당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루 6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180만 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어요. 재호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 재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네, 점심 도시락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세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이라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숨이 트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 왜 이렇게 편할까요? 정희는 자신을 탓했어요. 아픈 남편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정희는 거울가게 앞을 지났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58살이면 아직 젊은데.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친구들은 요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한다던데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런 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어요.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부럽다. 정희의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나요? 정희는 스마트폰을 껐어요. 더 보기 싫었습니다. 오늘 돌볼 할머니는 87세였어요.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정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할 때가 집에 있을 때보다 편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였어요. 정희 씨, 고생이 많으세요. 할머니의 딸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고생은 누가 알아주나요? 재호는 고맙다는 말만 해요. 점심시간에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점심 드셨어요? 응, 맛있게 먹었어. 재호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오늘 좀 어때요? 컨디션이? 그냥 그래. 내 걱정하지 마.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좋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재호는 항상 자신의 아픈 것을 숨겼습니다. 오후 6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마트에 들렀어요. 특가 상품 코너를 먼저 봤습니다. 달걀과 두부가 할인이었어요. 정희는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아껴야 하고 저것도 아껴야 하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요. 재호가 아프기 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침대에서 못 일어났는데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 재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 땀도 맺혀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정희는 재호를 부축해서 침대로 데려갔어요. 재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말 많이 말랐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전부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호 돌보고, 일하러 가서 남의 집 어른 돌보고, 집에 와서 또 재호 돌보고,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내 꿈은 뭐였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20대 때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집 와서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정희는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재호가 정희를 불렀어요. 뭐가요? 그냥 모든 게 재호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의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고맙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나와달라고요. 밤 11시 재호가 잠든 후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만이 진짜 자신의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봐.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호가 깨면 안 됐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재호 돌보고 일하러 가고 집에 와서 또 돌보고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희의 가슴에는 깊은 한이 쌓여 있었어요. 3주째였습니다. 김정희는 재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험이 정희의 눈을 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재호가 침대에서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재호에게 물컵을 건네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컵이 재호의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물컵을 보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호가 물컵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순간적으로요. 마치 떨어지는 컵을 잡으려는 것처럼 정희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재호는 뇌경색 후 오른쪽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그 움직임은 뭐였을까요? 아, 미안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재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방금 본 것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재호의 반사적인 움직임,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정희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실 스피커에서 재호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사랑해 사랑해 못해도 사랑해. 정희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탁탁 탁탁 무언가 박자를 맞추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재호가 침대에 누워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오른손으로요. 움직일 수 없다던 그 손으로.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재호는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데. 여보?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재호는 재빨리 손을 이불 아래로 숨겼습니다. 네,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희는 재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재호의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재호를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눈은 계속 재호를 향했어요. 재호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지켜봤어요. 재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이상했습니다. 재호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 때는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정희는 지금까지 돌봤던 환자들을 떠올렸어요. 진짜 뇌경색 환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2세 박할아버지는 물컵을 잡지도 못했어요. 75세 김할머니는 화장실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계속 재호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재호가 물을 마실 때 컵을 쥐는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진짜 마비 환자라면 컵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아야 했는데 재호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식사량이 늘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죽 한 그릇도 다 먹기 어려워했는데 요즘은 2그릇도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밥까지 달라고 했어요. 여보, 오늘은 밥이 먹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부드럽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기뻤어요. 재호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회복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가장 이상한 건 재호의 약이었어요. 정희는 30년간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재호가 먹는 약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통을 확인해 보니 약이 덜 줄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약을 안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그날 오후 정희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누군가 걷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거실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재호가 거실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지 않고요. 멀쩡하게 2다리로. 정희는 현관문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재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재호는 혼자 걸을 수도 없다던데 내가 매일 휠체어로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는데 재호가 거실에서 스트레칭까지 하고 있었어요. 팔을 돌리고 어깨를 움직이고 허리를 굽히고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호가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현관문을 크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침실에서 재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일찍 왔네? 수고했어. 정희는 침실로 갔어요. 재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숨도 가쁘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재호가 힘없이 웃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웃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행동은 진짜 환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재호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본격적으로 재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의 시각으로 재호의 수면 패턴을 체크했습니다. 진짜 뇌경색 환자는 수면 장애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밤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재호의 식욕도 체크했어요. 진짜 환자라면 입맛이 없어야 했는데 재호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호의 반사신경이었어요. 정희는 일부러 재호 앞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재호가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볼펜을 떨어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의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재호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호는 아픈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재호가 자신을 속일 이유가 있을까요? 2년 동안 정희를 속여온 걸까요? 일주일 후 정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재호의 약을 세어봤습니다. 혈압약 30정 중에 25정이 남아 있었어요. 5일 치만 먹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매일 약을 먹는다고 했어요. 정희는 약통을 들고 재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물론이지. 빼먹은 적 없어. 재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정희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정말 나를 속인 거야? 2년 동안 정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일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직 재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2년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어요. 이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말인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내일부터는 재호를 더 자세히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재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년간 쌓인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 김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재호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희는 재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점심시간에 몰래 집에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재호가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재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오전 11시, 정희는 일하던 곳에서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어디 가세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잠깐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라.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남편을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열쇠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현관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재호가 잠든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멀쩡하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정희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거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재호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요. 그것도 똑바로 앉아서. 정희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재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오른손으로요. 마비됐다던 그 손으로.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호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네, 재호입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평소 정희 앞에서 하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약속 있다고 했죠? 정희가 일찍 올 수도 있대서 조금 걱정이에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호가 누구와 약속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오는 걸 걱정하는 거죠? 괜찮아요. 3시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보통 6시에 와요. 재호가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정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들키지 않았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였어요. 재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정희는 더 지켜봤어요. 재호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어요. 혼자서요. 아무 도움 없이. 그 모습을 본 정희는 어지러웠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컵 갖다 달라고 했던 재호가 혼자서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재호가 거실로 돌아와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팔을 돌리고 다리를 뻗고 허리를 굽히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크게 닫았습니다. 일부러 소리가 나게. 여보, 왔어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바타바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서둘러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재호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재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표정이 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요. 정희도 거짓말을 했어요. 재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수고했어. 재호가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재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그냥 그래. 좀 답답하긴 하지만. 재호가 또 연기를 했어요. 정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재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정희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한 일은 뭐였어? 정희는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오직 재호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본격적으로 재호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언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재호의 약통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혈압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였어요. 30정 중에 20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10정만 먹은 거였어요. 재호의 행동 패턴도 관찰했어요. 정희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희가 있을 때는 힘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멀쩡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정희는 재호가 화장실 가는 모습도 유심히 봤어요. 자신이 볼 때는 휠체어를 달라고 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걸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정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재호의 서랍을 뒤지다가 병원 진료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됨, 일상생활 가능 수준,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재호는 이미 6개월 전부터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속아온 거였어요. 왜?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호가 자신을 속일 이유가 뭘까요?
그날 오후 정희는 또 몰래 집에 왔어요. 재호가 나간다고 했던 그 약속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재호가 정말 나오는지 확인하려고요. 2시 50분 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호가 나왔습니다. 혼자 걸어서요. 정희는 눈을 비볐어요. 재호가 지팡이도 없이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정희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들여다봤을 때 정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재호가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재호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젊지 않았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그때 재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와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재호가 카페에서 나왔어요. 정희는 계속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멀쩡하게 걸으면서요. 정희는 재호가 집에 들어간 후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희가 평상시처럼 인사했어요. 일찍 왔네. 재호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픈 척 하면서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 심심했지. 재호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정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35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어? 정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속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희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재호에게 못해준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재호가 자신을 떠나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2년 동안이나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2년 사이에 많이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호를 돌보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이 모든 고생이 헛수고였다는 말인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재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재호와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내일은 재호에게 따져볼 거야.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남편과 제대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는지. 김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재호와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정희는 평소처럼 재호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희가 죽을 재호 앞에 놓았어요. 재호는 여전히 힘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표정이 연기로 보였어요. 고마워, 오늘도 수고해. 재호가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조용히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재호가 죽을 떠먹다가 정희를 봤어요.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재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멈췄어요. 뭘? 정말 아프세요? 그 순간 재호의 숟가락이 완전히 멈췄어요. 재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당황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놀란 거였어요. 어제 보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집에 왔는데요. 당신이 거실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봤어요. 재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것도 봤어요. 누군가에게 정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년간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봤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처럼요.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재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정말 아픈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희가 재호를 똑바로 봤어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답하세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놀랐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2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정희도 오랜만이었어요. 아니야. 미안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왜 나를 2년 동안 속였어요? 정희도 울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재호의 고백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를 잃을까봐. 그래서 나를 속인 거예요?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아팠어. 뇌경색도 맞고 재활도 힘들었어. 재호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면서 생각이 들었어. 내가 건강해지면 너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정희는 재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픈 척한 거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데 너가 나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니까. 재호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35년 동안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까웠어? 너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해줬어?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호의 말에 뭔가 진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을 생각해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됐잖아. 재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나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너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게 언제였어? 정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정말로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너는 항상 바빴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우리가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지? 재호가 과거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너가 나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꿈꿨던 모습 같았어. 재호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알고 있어. 하지만 너가 나한테만 집중해주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재호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 약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신혼 때도 이렇지 않았잖아.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어. 너를 실망시킬까봐, 너가 나를 떠날까봐.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가 나를 예전처럼 대할까봐 무서웠어. 예전처럼? 응,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편으로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일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직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다 포기하고 당신만 돌봤는데 그게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5.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야, 나도 외로웠어. 35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생각해봐. 정희는 재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속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재호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35년 동안 너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인정해. 재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어. 너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재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나서 너가 나를 돌봐주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어. 재호가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손을 뺐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였어요. 정희의 말에 재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의무라고? 네. 아픈 남편을 돌보는 건 아내의 의무니까요.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한 거예요. 정희의 말에 재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35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산 건지. 재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나를 속인 2년 동안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나한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혼자였어요. 진짜 당신과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당신의 진짜 마음도 알 수 없었고.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희가 일어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희가 말했어요. 나도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3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정희는 재호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마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요. 뭘? 더 이상 거짓말은 없기로 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정직하기로 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거야. 정희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정희와 재호 사이에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후 둘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같이 가요. 재호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정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재호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무슨 검사 받으러 가요? 정희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걱정이었어요. 정기검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완전히 회복됐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야, 혹시 너도 검진 받을래? 2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해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재호의 제안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재호가 정희의 건강을 걱정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별로 아픈 곳도 없고. 아니야. 꼭 받아봐. 내가 예약할게. 재호가 정희의 말을 막았어요. 정희는 재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 재호는 정말로 정희 목까지 예약을 해놨어요. 정희 씨,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가 정희의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도 많이 안 좋으시고요. 얼마나 무리하셨길래.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느라 정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선생님, 아내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호가 의사에게 간절히 물었어요. 정희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재호의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재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재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정희는 그 따뜻함이 오랫동안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재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정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재호는 정말로 정희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를 사와서 직접 발라줬습니다. 아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의 무릎에 파스를 발라주면서.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사실 조금 아팠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자책할까봐. 정희야, 솔직히 말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고 있어. 재호가 정희의 무릎을 마사지해 주면서 말했어요. 35년 동안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 너만 나를 돌봤지. 정희는 재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35년 동안 정희만 재호를 돌봤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봤어요.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용서라는 말은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개월 후, 재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릎은 어때? 오늘은 덜 아파? 응, 많이 나아졌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무릎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매일 마사지해줘서. 그럼 오늘은 같이 산책할까? 재호가 제안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을. 응,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했잖아. 너도 나도. 재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언제 같이 산책해봤지? 신혼 때 빼고는. 정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산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재호는 정희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가도 돼요. 정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 속도가 좋아. 재호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급할 거 없잖아. 천천히 가자.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나 요양보호사 일 다시 시작해도 될까?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나 때문에 그만뒀는데. 재호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재호가 자신이 요양보호사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 그 일할 때 표정이 달랐어.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 하는 표정이었어. 재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그런 네 모습을 못 봐줬어. 미안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호가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봤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나도 이제 혼자서 잘할 수 있어. 오히려 내가 일하는 게 좋겠어. 재호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2개월 후 정희는 정말로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파트타임으로. 오늘 어떤 할머니 돌봐? 재호가 아침에 정희가 준비하는 걸 도와주면서 물었어요. 85세 할머니예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멀리 살거든요. 정희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도시락 싸갔어요. 내가 싸줄 걸 그랬나? 재호가 아쉬워했어요. 요즘 재호는 정희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싸주세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희를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도 수고했어. 재호가 정희의 가방을 받아주며 말했어요. 발 아프지? 내가 씻겨줄까?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파요. 정희가 말했지만 재호는 이미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앉아봐. 내가 씻겨줄게. 재호가 정희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줬어요. 정희는 이런 재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여보, 정희가 재호를 불렀어요. 왜?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저를 돌봐줘서요. 재호가 손을 멈추고 정희를 봤어요. 당연한 거야. 35년 동안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는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우리 여행 갈까? 재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행을? 응.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그때는 돈도 없었고 정희는 35년 전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신혼여행다운 신혼여행을 못 갔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재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친구들이 제주도 좋다고 했어요. 좋아, 제주도로 가자. 재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3주 후 두 사람은 정말로 제주도에 갔어요. 35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정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런데 왜 진작 안 왔을까? 재호가 정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앞으로는 자주 오자. 우리 시간이 많잖아. 그럴까요? 물론이지. 우리 이제 서로만 생각하면 되잖아. 해변을 걸으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5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여보, 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정희가 물었어요. 뭐였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을 좋아하는 거구나.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시집와서 포기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재호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도 비슷한 일이니까.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재호가 정희를 안아줬어요. 바다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달라졌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가야지. 2년 동안 못 만났잖아. 재호가 흔쾌히 허락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놓을게.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맛있게 먹고 와. 정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 동안 재호는 정말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친구들과 만난 정희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정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가 정희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를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지? 네, 정말 좋았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재호가 정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어느 날 저녁 재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정희가 부끄러워하며 물었어요. 그냥 35년 만에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재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정희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네요. 그러게, 늦었지만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5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희와 재호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름 없이 걸어왔던 길 위에서 변한 하루, 흙 묻은 손끝으로도 끝내놓지 못한 마음,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살아낸 날의 무게가 말보다 커서 숨겼죠. 바다보다 깊은 마음 조용히 안고 견뎠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에도 나는 그대를 향해 있었죠. 불러주던 그대 눈빛, 그게 나에겐 전부였어요. 세상이 몰라도 괜찮아, 당신만 알아주면 됐죠. 고맙단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날들이 눈물로 피었죠.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품이 내 마지막 봄, 모른 척 지나간 세월도 그대를 위한 날이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모든 것이었던 듯 그 하루를 불러주던 그대 눈빛, 그게 나에겐 전부였어요. 세상
세상이 몰라도 괜찮아 당신만 알아주면 됐죠 고맙단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날들이 눈물로 피었죠 삼십오 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알지 못했던 정희와 재호. 거짓말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진짜 대화를 미뤄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들의 이야기는 진짜 사랑이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오늘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감사월드 채널에서 또 만나요.